안녕하세요. 블랙베리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오늘도 저번 편을 이어서 여러분들께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이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 친구분 이야기입니다. 서울 땡땡동 땡땡 아파트에 사셨던 친구분이 겪은 이상한 경험이라고 합니다. 새벽 3시쯤 거의 모든 집이 불이 켜져 있지 않던 그 시간에 경비실에서 방송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파트 입구에 사람 머리를 놓고 가신 분 혹은 이를 목격하신 분은 경비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뜬금없는 방송이 말이죠. 새벽 3시에 방송이 나온 것도 이상한데 사람 머리라니, 잠결에 마네킹 머리를 말하는 걸까 생각도 해보고 이 시간에 방송을 왜 하는 걸까 하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잠들었는데, 다음날 주민들 중 몇 명은 해당 방송에 대해 경비실에 물어봤지만 경비실 쪽에선 그런 방송을 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형이 대학생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동아리 친구들과 바다에 놀러갔을 때인데 꽤 좋은 해안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해수욕장이고 인명구조 요원도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지역 사람들도 헤엄치고 있었고 나름대로 꽤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들 바다에 들어가 놀고 있는데 약간 멀리 나가 있던 고무보트가 높은 파도에 그만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안에 타고 있던 아이들은 그대로 바다에 내던져졌고 그걸 알아차린 건 같은 동아리 선배와 저희 형 둘뿐이었습니다. 형은 선배와 함께 아이들을 구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고 어떻게 해서든 나오려고 날뛰기만 했습니다. 물에 빠진 6명의 아이들을 어떻게든 다 구해냈고 선배는 마지막 아이를 건져낸 후 그대로 물에 잠겨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구하느라 체력을 다 써버린 데에다가 해파리에 쏘여 마비가 왔던 탓이었습니다. 죽은 선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정의감으로 똘똘 뭉쳐 평소에도 선행을 베풀더니 동아리 사람들도 다들 왜 선배가 죽어야만 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형은 집에 돌아오고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기일, 동아리 사람들은 다시 그 해안을 찾았습니다. 준비해온 꽃다발을 바다에 던지고 돌아오려는데 백사장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근처 벼랑에서 여자가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는 겁니다. 상당히 높은 벼랑이었지만 부상은 찰가상 정도였는데 여자의 의식은 또한 멀쩡했습니다. 여자는 헛소리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에 떨어졌는데 웬 남자가 손을 잡고 이곳까지 데려다 줬어요. 곁에 있던 인명구조 요원도 고개를 갸웃거리더랍니다. 지난주에 물에 빠졌던 애도 어떤 형이 도와줬다고 하던데. 동아리 사람들은 혹시나 싶어 자세한 이야기를 물어봤고 죽은 선배의 특징과 죄다 일치하다는 겁니다. 우연일지 모르지만 형은 말했습니다. 선배는 죽어서도 그 바다에서 사람들을 돕고 있는 거야. 그렇게 믿고 싶어. 지금도 형은 여름이 되면 꽃을 가지고 그 해안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A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중학생 때부터 사귄 B라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어디라도 둘이 함께 다니는 한 쌍의 원앙 같은 커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가 그만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밝은 성격이었던 A는 매우 어둡고 울적한 성격으로 돌변했습니다. 점점 학교도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A가 걱정이 되어
친구들과 함께 몇 번이고 그의 집을 찾아가 보았지만 A는 항상 집에 없었습니다. 있었는데 없는 척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 후로 2개월쯤 흘러 다들 A에게 대해 잊어갈 무렵 A는 다시 학교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과 같이 밝고 명랑한 A로 돌아와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림자가 느껴졌습니다. 실제로도 그의 얼굴은 잔뜩 야위어 있었고 눈은 캥했습니다. 어딘가 변한 A를 다른 친구들은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사고 전부터도 나는 그와 절친이었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고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나 A는 아무래도 어딘가가 이상했습니다. 에이, 사정은 알지만 힘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괜찮아. 내일 B가 전화로 격려해주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B는 정말 귀여워. 내 기분을 살피고 언제나 전화를 걸어준다니까. 그 덕분에 학교에 다시 나올 용기가 생겼어. 정신 차려! B는 이미 죽었어. 정신 차릴 건 너야. B는 살아있어. 나에게 매일 전화를 걸어준다고. 흐리멍텅한 눈으로 그렇게 말하고 나를 뿌리치고 가는 A의 모습은 정말이지 오싹했다. 정신에 문제가 생겼음을 느끼고 A에게 병원을 찾아가 보도록 권유했지만 그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참다 못한 나는 무심코 말하고 만 것이다. 지금은 후회하는 그 말을. 그럼 네 방에 한번 가보자. 어디 B랑 나도 통화 좀 해보자고. 그날 저녁 나는 A의 집으로 가서 밥을 같이 먹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A도 딱히 이상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시계를 보자 새벽 2시가 지나 있었다. 역시 A의 정신이 많이 지쳐 있었구나. 한동안 모습을 지켜봐야겠지. 하고 생각하던 그 순간이었다. A가 돌연 일어서서 말했다. 봐, 오잖아. 뭐가 온단 말이야? 뭐냐니? 말했잖아. B에게 전화가 온다고 말이야. 그렇게 말하더니 A는 전화기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서서히 울린 적도 없는 수화기를 들더니 누군가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잘 들어보니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내가 집에 놀러온 일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전화가 언제였다고 그래? 나는 갑자기 오싹해져서 A의 곁으로 달려가 소리를 지르며 전화기를 빼앗았다. 뭐하는 거냐며 아우성치는 그를 무시하며 나는 수화기를 귓가에 가져가 큰 소리로 말했다. 너 누구야? 장난 전화라면 질이 나쁘잖아. 적당히 하지 못해?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잠잠한 수화기를 귓가에 댄 나는 조금 안심하며 A에게 말을 했다. 거봐, 아무 소리도 안 나잖아. 응? 전화 같은 거 온 적 없다고 말했잖아. 이제 그만. 거기까지 말하고 나는 문득 깨달았다. 전화는 온 적이 없다. 나는 전화벨이 울리지 않은 수화기를 들고 있다. 만약 전화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수화기를 집어들면 하는 소리가 나야 정상이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가 않는다. 가슴 깊은 곳에서 공포가 밀려왔다. 수화기를 귀에 댄 채로 굳어버려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때 수화기 너머로 귀에 거슬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야말로 누구야? 나는 수화기를 마룻바닥에 집어던지고 그의 집을 뛰어나왔다. 집을 나오던 순간 이제까지 본 적 없던 능글능글 웃는 얼굴로 달아나는 나를 보던 A와 눈이 마주친 것도 같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일체 A의 주변에 가지 않았다. A는 또 학교를 나오지 않게 되었다.
자퇴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친척의 딸이 자꾸 명치가 타는 듯이 아프다고 우는데 병원에서 정밀검사 받아보면 전혀 이상 없이 멀쩡하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어느 날부터 밤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잠결에 엉금엉금 바닥을 기어다니더랍니다. 애를 깨워보면 누가 자기 등을 떠밀어서 바닥에 엎드리는 느낌이었다고 하고 말이죠. 아무래도 이거 신병인가 보다 싶었던 친척은 수소문해서 용하다는 무당집을 향했습니다. 아빠, 친척, 친척딸 이렇게 셋이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아빠 말씀대로는 친척딸이 들어가자마자 무당이 딸을 빤히 쳐다보더랍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신병 아니야? 정신과가 봐요. 신병 아니야?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친척이 아무리 증상을 설명을 해줘도 아니라면서 저건 무조건 정신병이라면서 점괘도 안 봐주고 막더랍니다. 저희 아빠 점은 봐주셨는데 시간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진짜 나중에는 괜찮아졌습니다. 근데 진짜 대반전이 정신병이 맞았던 겁니다. 병 이름은 화병이라고 합니다. 화병이 병리학적으로 병이라는 걸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원래 화병에 걸리면 식도가 깨끗해도 역류성 식도염처럼 뜨겁고 쓰린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군요. 근데 이게 정말 너무 리얼해서 환자들이 정신병이라 생각도 못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건 명치 통증이 심해지면 복통, 요통으로 번질 수 있는데 자다가 속이 너무 아프니까 본능적으로 통증을 줄이기 위해 몸이 엎드려져서 웅크렸던 것 같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의 피셜에 의하면 날개뼈를 움직이면 등 근육이 풀리면서 약간의 통증이 줄어드는데 그걸 몸이 어쩌다 터득해서 기어가는 모션이 나온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친척딸은 치료를 잘 받고 지금은 완쾌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나와 아빠가 그 무당집을 방문했을 때 무당이 그 아가씨 조현병이야? 이러길래 아니요 화병이 뭐 이러면서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해주니 웃으면서 그럴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 아가씨 귀신 안 붙었는데 자꾸 귀신 붙었다 하니까 정신병이지 이러시더군요. 하지만 약간 무서웠던 건 무당이 혼잣말로 귀신이 씌우면 기어다녀도 팔로는 못 기어다니지 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더 예전에 사시던 동네에서 귀신 들린 집이 있어서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이 귀신 씌여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귀신 씌인 걸 어떻게 알았냐 하면 그 가족들 중 하나가 죽기 직전에 집 밖으로 기어나왔답니다. 근데 마치 그 형태가 허공에서 누가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다니는 것처럼 픽 쓰러지더랍니다. 전 지가 너무 싫습니다. 다 큰 남자가 뭘 그런 걸 무서워하냐고 하겠지만 지 공포증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전 지가 싫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그리도 싫어하던 지 때문에 밤잠 설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에 합격하고 제가 잡은 자취방은 집세가 싼 낡은 주택이었습니다. 학생보다는 혼자 사는 일용직 분들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긴 한데 집을 떠나서 자유를 느낄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매일같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가서 잠만 자곤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밤늦게 집에 들어가 자려 하면 항상 신경 거슬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쥐가 뭔가를 갉아먹는 듯한 소리. 제가 원래 예민한 편이라 작은 소리에도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게다가 제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쥐 소리라니. 그게 계속되니 엄청 스트레스더라고요. 문제는 길을 막고 자려 해도 쥐가 있을 거란 생각에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길을 막고 자려 해도 쥐가 있을 거란 생각에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한동안은 계속 수면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벽 한쪽에 작게 뚫린 구멍. 분명 쥐가 뚫어놓은 구멍이겠지. 계속 들리던 그 소리는 쥐가 이쪽으로 들어오기 위해 구멍을 뚫던 소리였던 거죠. 그 길로 뛰쳐나가서 지약이랑 식빵을 사왔습니다. 그리고는 식빵에 지약을 섞어 뭉친 다음에 구멍에 쑤셔넣고 구멍을 막아버렸습니다. 불안감에 나무판을 두 겹으로 못질해서 단단히 박았습니다. 정말 다행인 게 그 이후로 갉아먹는 소리는 안 나더라고요. 지약을 퍼붓다시피 섞었으니 한방에 죽은 거겠죠. 오래된 일도 아니고 불과 이틀 전의 일입니다. 그날 이후로는 발 뻗고 잘 수가 있었습니다. 뭐 어쨌거나 그만큼 낡고 허름한 집이라는 거야. 잘 데가 없다니 데려가긴 한다만 가고는 해. 아, 거의 다 왔어. 여기서 좀만 내려가면 우리 집이야. 대학생으로 보이는 두 남자가 이야기를 하며 버스에서 내렸다. 길을 따라 걷던 둘은 얼마 안 가 낡은 주택에 도착했다. 이 건물이야. 내 말대로지? 그래도 내 방은 비교적으로 아늑해. 두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려던 때에 옆집에서 모자를 쓴 남자가 나왔다. 여행이라도 가는지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다. 뭐야? 옆집 사람? 근데 좀 이상한 사람 같아. 배달 음식 받을 때나 가끔 보이고 집 밖으로 나온 걸 본 적이 없어. 맨날 집에만 있는 것 같더니 백수 같은데 일거리라도 찾았나? 웬일로 나온대? 둘은 남자의 뒷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집으로 들어갔다. 원래 정리를 잘하는 편이라 깨끗하지만 그래도 예의상 청소는 좀 해야겠다. 먼저 씻고 있어. 바닥이나 한번 쓸게. 친구를 욕실로 몰아넣은 다음 빗자리를 들고 대충 바닥을 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막아놓았던 구멍 근처 구석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작게 적은 종이 조각. 구석에 있어서 그런지 그동안 발견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종이에는 살려주세요. 옆집에 갇혀 있어요. 남자가 음식도 안 주고 절 학대하고 있어요. 큰 소리를 냈다간 남자가 알아챌 거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단단히 막아놓은 구멍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지약을 섞은 식빵을 구멍에 쑤셔 넣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커다란 가방을 끌고 나가던 남자. 그때 친구가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왜? 뭔 일 있어? 아니야.
저는 대답하며 슬쩍 쪽지를 숨겼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집이 깔끔하네. 쥐는 없을 것 같은데? 친구의 말이 맞습니다. 이 건물에서는 처음부터 쥐는 없었으니까요. 어떠셨나요? 오늘도 제 이야기가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다면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